도대체 언제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가들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이너스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설마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어제는 제가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고 처갓집에서 자서 영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조금 빨리 올려보려고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술도 많이 먹어서 조금 힘들어갖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또 저의 이번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주가는 아래를 향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너스 두 자리대가 됐고 계속 빠져서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나 싶었지만 다행히 아직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매주마다 하락을 기록하는 게 지겹기도 해서 S&P 500이 1년 동안 어땠나 봤는데 올해 초에 비하면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7월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에요. 별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매달 열심히 수량을 모아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최대한 수량을 모아서 대세 상승장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5일 중에 3일 상승을 했는데 떨어진 이틀이 엄청났어요. 일주일 마켓맵도 빨간색이 눈에 더 들어오고요. 일부 초록색이 있지만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글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의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10%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고, 반도체 쪽이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좋지 않지만 인텔의 매출이 7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보다 좋고 재고가 소진됐다는 소식으로 오랜만에 상승한 게 저한테는 좋은 뉴스입니다. 다음 주도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목요일에 대장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플의 실적 발표에 따라 또 시장의 흐름이 좌우되겠죠. 최근 애플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마소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애플이 시총 1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기사인데, 이렇게 되면 애플을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이 1위에서 내려올 날이 테슬라가 1위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소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관련된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기업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켜볼 게 또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 제가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한 기사를 함께 보면은 엔비디아가 CPU를 개발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2025년 출시가 목표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텔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GPU는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데 과연 인텔과 AMD가 지키고 있는 CPU 쪽을 엔비디아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인텔의 주주가 되어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삼성도 검토 중이라는데 삼성은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반도체 대장이라 그런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요. 다음은 마소와 구글 실적 발표 내용이고, 마소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3% 늘었고 순이익도 27%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매출이 작년보다 19% 증가했는데 그래서 주가도 올라서 앞에서 본 다시 시총 1위 가나요? 하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구글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고 순이익도 42%가 올랐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큰 하락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열풍으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애플, 마소, 메타,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올해 4조 달러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고 S&P 500을 40포인트 밀어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비만약 이야기를 하고 코카콜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코카콜라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코카콜라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냥 딱 저의 상황과 같은 생각이에요. 콜라가 안 좋으면 제로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지 저칼로리 음료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소식을 전하고 계좌 상황을 보면은 일단 코인 쪽은 비중이 없지만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올랐어요. 요새 코인과 금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제 미국 계좌는 지난주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8%가 됐습니다. 정말 지겹기도 하고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지만 자산을 늘리려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주 자산이 쪼그라드는 걸 구경하는 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가들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이너스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설마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제대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작부터 안 좋은 경험들을 해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투자는 계속 해야 하죠. 그래서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들어와서 이번 달 분할 매수를 진행했고요. 마음은 속쓰레 몰빵을 하고 싶지만 원칙대로 SCHD를 하던 대로 5주 매수했고 리얼티 인컴도 100주를 채우기 위해 3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속수를 매수했고 며칠 후에 또 환전하고 정산된 돈이 예수금에 있어서 2주를 더 매수했습니다. 양전하기 전까지는 속술 물타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작년 2월에 연금저축계좌에 사놓은 ETF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깨닫고 있어요. 가만둬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난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요. 매월 샀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나스닥 100과 S&P 500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을 하고 딱 이 2가지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유일한 근심거리 계잡주는 뭐 또 유상증자 어쩌고 하는 상황인데 납입이 또 안 됐어요. 정말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투자금이 적었다면 진작에 손절을 했을 텐데 정말 이런 회사에는 다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고 있어요. 다음 주도 크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중동 쪽 소식이 심상치 않은데 이란이 또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펀치가 날아올지 긴장이 되고요. 너무 쫄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그냥 주식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응원할게요.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